네, 지금부터 제가 시술할 내용은 이제 그 엑소점이 함유된 ASC 플러스를 메인 시술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몇 가지 치료를 추가해서 지금 환자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들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30대 초반의 여성분이고 자세히 보시면 피부에 모공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약간 뿔긋뿔긋한 염증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ASC 플러스 치료가 상당히 좋은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모공을 좀 줄이고, 그리고 모공에 이제 많이 있는 그 피지 분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먼저 보톡스를 활용해서 에어톡신이라는 기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보통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이 피지 분비를 조금 다운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이 보툴림 톡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치료에 이용하는 건데, 우선 이 시린지는 0.5cc 시린지, 그 BD 시린지고요. 이게 가장 에어톡신 기술을 하는데 적합한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오른쪽을 해볼게요.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보통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은 피부에서는 이제 그 세균도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세균이 안으로 침투되면 불필요한 염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소독을 엄격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보툴림 톡신의 양은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한 4에서 6 유니트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톡신의 양이 아니라 톡신의 그 주사 깊이입니다. 이 톡신이 여기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에어를 같이 좀 이렇게 리거지 해주면 에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에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톡신이 아주 소량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깊이는 굉장히 얕게 한 0.23mm의 뎁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감각적으로 살짝 베벨만 들어간 상태에서 에어를 먼저 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톡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로 인해서 이 진피층 상하부가 분리가 되고 그 뒤에 톡신이 들어가면서 톡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따끔따끔 하실 거예요. 모공 있는 부위만 하면 되고요. 피부를 약간 스트레칭해서 아주 얕게 니드를 넣은 다음에 에어와 약간의 톡신을 넣어주는 기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창백하게 피부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깊이가 너무 깊다고 볼 수 있고요. 톡신이 다 새어 나온다면 너무 얕은 거죠. 그래서 피가 많이 안 나는 선에서 이렇게 살짝 톡신을 넣어 주시고요. 피부가 일시적으로 되게 창백해지는데 이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모공이 많은 부위에 지금 하는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온 얼굴을 다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위만 하는데 주로 나비존이나 T존 위주로 하고요. 코에 블랙헤드나 코에 모공 치료할 때도 이런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술을 마무리할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CO2 레이저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를 킬게요. 이제 CO2 레이저를 전체적으로 시술을 한 후에 바로 ASC 플러스를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소독을 다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CO2 레이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술하는 레이저긴 한데 보통 모공이나 이 여드름 흉터 치료에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럴 때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좀 강하게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치료는 CO2 레이저의 치료의 위치는 보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다운타임을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그 CO2 레이저는 아주 약하게 나오는 레이저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열 에너지에서 피부가 리주비네이션 된 효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은 이 시술 이후에 약물 딜리버리를 할 건데 이 딜리버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미세한 채널을 열어준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는 이제 그렇게 좀 약하게 나오는 레이저고요. 하고 나서 다운타임은 하루 정도면 끝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보면 원패스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오버랩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시작할게요. 이렇게 일반 프랙셔널 레이저와 비슷한 형태로 가지만 차이점은 파워가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고, 그리고 일정 깊이만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이 ASC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대략 0.3에서 0.5mm의 깊이만 들어가기 때문에 약물 전달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됩니다. 흉터가 많고 모공이 더 큰 남자분들의 경우는 파워를 조금 더 올리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성분들 피부가 기본적으로 두껍진 않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경우는 좀 약하게 들어가서 메인 치료의 다운타임보다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스킨 부스터 치료는 자주 여러 번 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면 다음부터 치료를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은 한 2, 3일 이내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익스트림 모드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CO2 레이저 샤워라고 합니다. 물컵에 물을 받아서 물을 뿌리는 거가 일반적인 프랙셔널 레이저라면은 이거는 분무기로 뿌리는 정도라 그 젖는 정도가 훨씬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하면 결국은 다 젖겠죠. 그래서 원패스만 한번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얼굴 전체를 CO2 레이저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시술인 ASC 플러스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부가 약간 상기되어 있을 거예요. 레이저를 해서. 그래서 너무 이 약물 전달 과정을 자극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가는 게 좋고요. 저는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좀 고루 퍼지기 위해서 메조 롤러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진동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롤러들이 훨씬 더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십니다. 처음에 약물을 떨어뜨리고요. 이게 ASC 플러스가 점도가 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잘 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장갑을 낀 손으로 넓게 약물을 잘 발라줍니다. 빵에 버터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러로 하시는데요. 이 롤러 하실 때 이제 힘을 너무 주지 않고 적절한 프레셔를 주셔야지 아마 0.5mm짜리 길이를 쓰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너무 세게 누르면 1mm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프레셔를 주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얼굴 전체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방향은 한 3방향 정도로 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5cc 정도의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적절하게 약물을 잘 분배해서 얼굴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5cc 같은 경우는 한쪽 뺨에 한 2cc 정도씩 넣고 나머지 이마와 턱에 1cc를 활용하시면 가장 적절한 사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롤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두꺼운 데는 프레셔를 약간 줘서 조금 더 깊은 층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얇은 눈가 같은 경우는 프레셔를 최대한 안 주시고 딜리버리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 밑에는 이제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요.
롤링을 살짝씩 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태핑을 하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일단 호리존탈한 벡터로 지금 다 됐죠. 그 다음에 약물을 좀 더 뿌리고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문질러 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이렇게 롤링 할 때는 직진 운동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피부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서 다운타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이거는 몇 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 1.5cc 정도 사용했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방향으로 90도 각도의 그 벡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세 방향이 이루어지고 골고루 미세한 구멍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방향으로 롤링이 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 대략 한 3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에 호리존탈 방향으로 롤링 해주고 그 다음에 X자 형태로 가주시면 세 방향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레셔를 약간 주어서 좀 더 깊은 층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위별로 이 프레셔와 또 롤링 되는 이 거리를 잘 조절하시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cc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를 이제 이 중앙 부위, 중앙선 부위, 처음 하는 부위는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고루 흡수가 잘 되고요. 턱에도 가끔 이제 모공이 많이 있는 분들은 여기도 좀 많이 시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칙은 항상 똑같아요. 세 방향으로 밀어주기. 면적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세 방향을 일관되게 계속 밀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좀 역시 발라주시고 코는 굴곡진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롤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미실 때 코가 약간 밀리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받쳐주시고 밀어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밀어줄 수 있어요. 코의 피부는 좀 두꺼운 편이고 모공이 깊기 때문에 너무 어설프게 롤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롤링해서 덜어는 약간 피가 살짝 맺힐 정도로 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굴곡진 부위는 롤링을 넓게 하긴 어렵고요. 아주 조금씩 여러 방향으로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안면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이렇게 저는 페인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페인팅 해주시고 미간 부위에도 이제 주름과 모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꼼꼼하게 시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 부위는 피부가 좀 두껍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프레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로 넘어오게 되면 지방이 거의 없고 피부와 뼈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롤링을 세게 하시면 환자분께서 좀 아파하실 수 있어서 여기서는 약간 힘을 빼고 이렇게 이 롤러의 헤드의 무게만 그냥 얹어 주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밀어 주시면 돼요. 이거 여기를 세게 눌러서 하시면 피가 살짝 맺힐 정도로 피가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젠틀하게 시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마 주름이 좀 심할 경우는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 깊은 이마 주름이 있을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롤링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의 경우는 좀 젠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약은 다 사용했고요.
네, 지금까지 이 모공 치료에 필요한 그런 치료 프로세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세션이 잘 끝나고 나면 보통 2, 3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빨리 회복하시는 분은 2주 간격, 그리고 회복이 좀 더디신 분들은 한 3주 간격, 이렇게 탄력적으로 간격을 두고 최소 3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5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한 달에서 3달 간격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이어나가면 유지요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목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시술을 하는데 목은 역시 단독 치료보다는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이프라든지 고주파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런 ASC 플러스가 목에도 목 전반적인 탄력 증가에도 상당히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목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필러의 시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목 피부의 렉시티, 그러니까 탄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O2 레이저보다는 하이프나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먼저 달궈주고, 그리고 똑같이 롤링을 통해서 ASC 플러스를 전달해 준다면 피부가 많이 이제 좀 탱탱해질 수 있는데요. 단 주의하실 거는 얼굴보다는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얼굴보다 좀 더 많은 횟수의 치료를 해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자는 역시 30대 초반의 환자분이신데요. 모공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공이 아주 작은 모공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보면 피지 분비가 많다기보다는 모공들 주변에 콜라겐이 좀 빠지면서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심한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탄력이 좀 빠지면서 모공이 좀 늘어지신 분들은 역시 ASC 플러스 치료에 좋은 적응증이 되는데요. 좀 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ASC 플러스 치료 전에 어떤 그 전처치 형태로서 고주파 치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얼굴 전체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센터 주변에 약간 처진 부위만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고 바로 ASC 플러스 약물 전달 시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주파 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주파 형태가 있지만 이 엑소점, 그러니까 ASC 플러스와 궁합이 잘 맞는 디바이스는 이런 니들 RF 디바이스입니다. 니들 RF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멀티 니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니들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고 빠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겉에 표면의 데미지는 최소화하고 안쪽에 열을 가해서 좀 조여주는 효과가 있겠죠. 자, 보통 깊이는 1.2에서 1.5mm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이제 기계에 다 세팅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T존 쪽을 먼저 할 건데요. 물론 시술 전에 당연히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좀 소독을 꼼꼼히 잘 해주셔서 불필요한 세균 감염을 예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술 시작할 건데요. 이 고주파는 총 25개의 니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접촉한 상태에서 페달을 눌러주시면, 네, 괜찮으세요? 네, 약간 따끔하실 거예요. 자,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약간 오버랩이 돼도 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오버랩은 하지 마시고 그냥 1.5패스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건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천천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겉에 붉은기는 많이 없는데 속에 열 전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좀 통증은 있어요. 근데 심한 통증은 아니고 보통 다운타임은 한 2, 3일 정도, 길어야 한 3일 정도면 끝납니다. 통상적으로 이 열 에너지 전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SC 플러스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하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고주파를 먼저 하게 되고요. 열을 가해 놓은 상태에서 ASC 플러스를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원장님들에 따라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 고주파 후 ASC 플러스 딜리버리를 권장을 드립니다. 각 병원에 갖고 계신 그러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 ASC 플러스와 컨비네이션 치료를 패키징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아주 여러 개의 미세한 구멍이 이미 뚫리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 바로 ASC 플러스를 도포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아주 예민하지 않으시다면 따로 딜리버리 할 때 MTS나 롤러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좀 더 많은 구멍을 낼수록 이 엑소점이 더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따로 이제 도포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니들링을 통해서 약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부 속으로 침투시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흉터가 있는 부위 이런 데는 좀 투패스식으로 조금 더 오버래핑 시켜서 구멍을 좀 더 많이 뚫어 주시면 결과가 좋을 거고요. 사실 이런 니들 RF 단독만으로도 모공 치료의 효과가 있긴 있는데 좀 약하죠. 그래서 이 ASC 플러스가 침투됨으로 인해서 더말 리모델링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단독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 잘 밀착되도록 카운터 이 프레셔를 좀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빨리 하시기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시술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끔 이렇게 프레셔를 주다 보면 코피지가 좀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소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안전한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간 쪽 미간 주름 가끔 이제 진하게 있는 분들은 사실 필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치료만으로도 많이 깊은 주름이 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고요. 이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주름이 많이 없어서 아주 소프트하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마에 이제 굵은 주름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마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얇아서 그리고 뼈와 피부가 거의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더 호소하실 수 있어서 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너무 강한 레이저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ASC 플러스와 같은 스킨 부스터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다운타임도 줄이고 효과는 올리는 그러한 트렌드가 확실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이저 그 고주파 치료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ASC 플러스를 전달을 할 건데요. 이분은 이제 피부가 많이 붉어지지 않고 또 겉에 피부 표면에 자극이 지금 크게 없는 상태라서 제가 이러한 그 오토 MTS 즉 전동으로 니들이 빨리 니들링이 되는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ASC 플러스는 시린지에 미리 담아 놓고 이런 경우는 이제 롤러 같은 경우는 미리 도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장비는 굳이 도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깊이는 한 0.5에서 0.8mm 사이를 맞춰 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진동이 있게 되고요.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색연필로 색깔 칠하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 주시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주시면 비교적 골고루 잘 지나갈 수 있고요. 또 매끄럽게 지나갑니다. 한 군데 너무 오래 하고 계시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MTS, 오토 MTS 장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니들이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셔도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공이 많은 부위는 이렇게 스탬핑식으로 찍어주시면 좀 더 강하게 침투될 수 있어요. 이 AS 플러스가 약간의 점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활액 역할을 해줘서 피부에 슬라이딩이 되게 매끄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이걸 문지르면 피부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AS 플러스를 뿌리고 롤링 하시면, 이게 무빙 하시면 무리가 없이 시술이 잘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0.5mm 정도면 충분한 깊이가 될 것이고요. 너무 깊은 층을 겨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증만 유발하고요. 그리고 이 엑소점이 타겟으로 들어가야 될 부위는 0.5mm 정도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물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0.8mm까지 겨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밑밑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살짝 찍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불편함 없이 침투가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 쪽으로 넘어갈게요. 코 같은 경우는 이 롤러보다 훨씬 더 시술이 편한데요. 네, 이렇게 굴곡진 면적에도 이렇게 시술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또 환자의 스킨 타입에 따라서 메조 롤러와 오토 MTS를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너무 세게 밀면 피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마도 역시 피부가 얇고 완충되는 지방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세게 프레셔를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자주름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주름이 좀 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시술이 다 끝났는데요. 여기 이제 표면에 묻어 있는 이 ASC 플러스 용액을 닦아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흡수될 때까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진정 관리를 함으로써 한 치료 세션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고주파를 이용하여 열적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콜라겐을 많이 생성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엑소점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피부 진피층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패키지 시술이고요. 이 두 가지 치료가 결합됨으로써 모공과 탄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주로 나이가 어리신 모공이 너무 크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분보다는 한 30, 40대에 약간의 탄력 저하가 오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 회복 속도에 따라서 간격이 정해지는데 저는 대략 한 2에서 4주 정도 간격으로 5회 정도 시술을 권장합니다.
3회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5회 정도 하시면 아무래도 이 피부 개선, 탄력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정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